김종욱 찾기, 그날들 등을 성공시킨 한국 뮤지컬계 마이다스 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연출, 뮤지컬과 영화를 종횡무진하는 이 감독. 모두 한 사람의 이름 앞에 붙은 수식어입니다. 뉴스 FM 조현지입니다. 오늘 초대석 주인공은요. 호기심을 꿈의 재료로 삼고 늘 새로 고침을 하는 장유정 감독님과 함께합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금 저희가 감독님을 소개할 수 있을 만한 수식어 타이틀들을 쭉 열거해봤는데 저희 청취자분들께 직접 한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이신지. 네, 오늘은 영화 감독 장유정으로 왔습니다. 네, 영화를 이번에는 또 개봉을 하셨어요. 네. 제목이 정직한 후보입니다. 네, 정직한 후보, 또 배우 라미란 씨가 주연을 맡은 걸로 또 알려져 있는데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좋고요. 아니면 장유정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궁금한 점들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예스앱 채팅창으로 참여하시는 건 무료입니다. 아니 그나저나 지금 이 영화 정직한 후보가 바로 이틀 전이에요. 2월 12일에 개봉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인터뷰가 빗발쳐서 너무나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아닙니다. 아닌가요? 아닌데, 저 이제 배우님들이 바쁘시죠. 네. 저희가 좀 궁금했어요. 이제 총선을 좀 앞두고 있기도 하고, 네. 근데 또 영화는 코미디 영화이기도 하고요. 제목이 정직한 후보입니다. 네. 어떤 내용인 건가요? 거짓말이 제일 쉬웠던 삼선 국회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거짓말을 전혀 못하고 마치 폭포수처럼 막 진실이 튀어나오면서 생겨나는 얘기예요. 자기가 거짓말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그렇죠. 게다가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만 얘기하게 돼서 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등골이 오싹하죠. 보고 있는 사람들은 웃을 수 있지만 네. 본인도 아주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얘기가 나오니까 당황스럽고 거기서 나오는 비롯되는 어떤 코미디 영화입니다. 왠지 좀 자충우돌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지 벌써부터 좀 기대감이 드는데요. 이 정직한 후보가 감독님의 세 번째 영화예요. 그 전작들을 좀 보면 김종욱 찾기, 브라더 요 두 작품만 봐도 일단은 작품 속에서 뭐랄까요? 웃음? 뭔가 그리고 연인 간의 사랑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사람들과 함께 볼 수 있는 뭔가 그런 사랑이라는 키워드들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영화가 다 뮤지컬을 영화화한 작품들이었어요. 맞습니다. 이번 영화 정직한 후보도 그런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저희는 이제 브라질 원작을 가지고 있는 영화예요. 동명의 영화가 브라질에서 이제 1위를 했었고요. 네. 그 작품의 큰 설정인 거짓말쟁이 정치인이 더 이상 거짓말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의 선거판을 네. 가지고 한국적인 정서와 실정에 맞춰서 각색한 작품이죠. 그러니까 어떤 원작을 갖고 있는 어떤 작품들은 이제 원작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작품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코미디다 보니까 네. 코미디는 어떤 문화적인 그리고 또 사회적인 코드가 좀 잘 맞아야 관객들이 그 시그널을 알아듣고 훨씬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브라질에서는 재미있지만 한국에서는 조금 이게 왜 무슨 뜻이지 싶을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이제 많은 부분을 가져올 수는 없었어요. 네. 약간 일단은 컨셉 자체만. 네네. 네.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왜 영화 기생충에서 짜파구리를 뭐 램동 이렇게 번역을 했었다. 네네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브라질 원작을 보신 분들이라면 또 재미있는 요소들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감독님하고 이야기 나눈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5151 청소년님 어제 영화 봤어요. 엄청 재밌습니다. 2047 청소년님 어제 보고 왔는데요. 사이다 같은 영화 정말 재미나게 웃고 왔네요. 그 감독님이시라니까 영광입니다. 라고 벌써부터. 제가 영광입니다. 그 두 분께 그러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팽팽님도 감독님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하셨는데 뭔가 그 디렉터 감독의 느낌이 확 느껴져요. 그 감독님 목소리에서.
저는 제 목소리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뭔가 힘이 느껴지거든요. 네, 그렇게 그래- 얘기해 주실까 너무 감사한데요. 네, 김신혜 뭉쳐엄마님도 영화 꼭 봐야겠네요. 살짝 듣기만 한 건데 속이 벌써 시원해집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정말 좀 통쾌한 영화기는 해요. 일단 뭐 저희 주인공인 정치가 주상숙은 국회의원이니까 기본적으로는 뭐 계급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갑에 가깝잖아요. 갑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뭔가 자기가 지금까지 위선 떨고 막 나쁘게 행동했던 것들을 거짓말을 못함으로써 아주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막 이렇게 좌충우돌할 때 이제 관객들은 굉장히 통쾌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집에서는 굉장히 의리해요. 그리고 또 진짜 슈퍼갑, 그 세계의 슈퍼갑이 뭐 예를 들면 당대표나 이런 사람 앞에서는 의리잖아요. 네. 이런 사람이 갑작스럽게 또 거짓말을 못하면서 막 이야기를 쏟아낼 때 네. 그걸 보는 재미는 또 생기니까 네. 일종의 통케미 네. 2배? 약간 희열을 느낄 것 네, 같기도 그런 하고요. 면이 좀 시원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거기다가 또 배우 라미란 씨가 네. 뭐 워낙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유쾌하고 통쾌한 느낌이 드는 배우다 보니까 왠지 안 봤어도 그 역할을 정말 잘 소화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원작에서는 그 남자 국회의원이라고 정치인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자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정직한 후보 이제 한국판으로 바뀌면서 이제 여자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예. 요 캐릭터에 라미란 씨를 캐스팅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저희가 이제 번역본을 처음에 만들었을 땐 당연히 이제 남자로 되어 있으니까 원작이 남자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남자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시나리오를 완성하면 할수록 이게 연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단 악행을 일삼으니까 나쁜 사람이긴 한데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분노감이 막 관객들한테 불러일으켜지면 이 사람이 나중에 성숙하고 성장하고 깨닫는 과정조차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인간미 있게 처리하면서 희극과 비극이 그러니까 희극과 정극이 조금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는 네. 그런 배우라고 하니까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때 라미란 배우가 떠오르게 됐고 확신이 생겨서 여자 배우 그러니까 여성 캐릭터로 바꾸기 전에 미리 이제 라미란 배우한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라미란 배우님이 스케줄이 좀 되고 볼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언지를 듣고 저희가 도리어 이제 바꾼 케이스예요. 배우 때문에. 그러니까 남녀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배우가 정말 드물었고 네. 라미란 배우님은 정말 잘할 것 같았고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라미란 씨가 배우 입장에서는 본인을 위해서 시놉시스가 좀 변경이 된 건 거잖아요. 그렇죠. 시나리오가 바뀐 거죠. 네. 찰떡 같은 그런 또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 정도 남았어요. 네. 혹시 좀 때를 맞춰서 개봉을 하신 걸까요?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영화라는 게 뭐 배우를 캐스팅하고 시나리오 완성시키고 그다음에 뭐 촬영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제작이 이렇게 배급 시기를 딱 맞춰서 한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그렇게 원하는 시기에 탁 맞춰서 배우가 캐스팅되고 탁 맞춰서 촬영이 들어가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네. 할 수 있거든요. 도리어 네. 저희가 이제 뭐 작년에 다 찍어놓고 다 준비돼 있는데 총선에 맞춰서 개봉만 바꿨다라고 하면 이게 배급 시기를 맞춘 건데 저희는 지난달에 그러니까 최종 그 믹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도 묵히지를 못하고 바로 나온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인 거예요. 그렇군요. 뭔가 시기가 딱딱 맞아 떨어진 게 아닐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인생이 참 고락이잖아요. 그게 그 시기가 참 좋다고 누군가는 얘기해 줬지만 또 이렇게 안 좋은 힘든 상황도 같이 겪었으니까 참 단짠단짠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제 감독님이 스튜디오 들어오시자마자 제가 했던 질문이 아니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좀 타격이 있지 않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 사실 감독님이나 저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괜찮습니다. 많이 가셔서 보세요. 라고 말하기도 참 어렵고요. 그렇다고 또 뭐 영화관 같이 마세요 하실 수도 없는 거고요. 너무 약간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뭐 코로나가 점점 더
옅어지고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이제 본인의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침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극장과도 조금 활력을 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고 그리고 극장에 이렇게 사실은 실제로는 극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도리어 저는 며칠 전에 갔는데 3명이 보고 있어가지고 저희 작품은 아니었고 그 네. 전주에 나왔었던 네. 작품 보러 갔는데 그래서 참 방역이 잘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아니 저희 보냈죠. 청취자분들도 영화 보고 왔는데 전세된 줄 알았다 이런 문자도 좀 보내주시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영화 정직한 후보가 예매율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시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라미란 씨가 연기한 주상숙이라는 국회의원 네. 그 캐릭터 정당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네네.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그 보라색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 그냥 색깔인데. 근데 색깔이죠. 그 제가 이제 사실 보라색을 생각한 거는 일단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여하는 10개의 원내정당의 컬러는 다 뺐고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컬러들은 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고 그리고 예전에는 파란색이었는데 지금은 빨간색으로 바뀌었다든지 뭐 예전에는 노란색이었는데 다시 파란색으로 바뀌었다든지 다 컬러도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그냥 현재만 두고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하고 영국하고 그리고 미국의 대표 정당이 쓰는 2가지 색깔 아주 극단에 있는 색깔이잖아요. 색깔 네.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그 자체 2개 자체를 섞어서 믹스하는 색깔이 보라색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보라색의 의미는 고귀함이고 정직만큼 고귀한 가치도 없다라는 생각에 보라색이라는 컬러가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했던 건 배우하고 잘 어울렸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군요. 네, 안 어울렸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 요거 색깔 선택하는 거 혹은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자칫하면 좀 정치적인 성향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제작진분들이 정말 많이 고심을 하셨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 영화에서 웃음 유발 포인트가 앞서서 감독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인공이 거짓말을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 사실 많은 분들이 정치인 하면 뭐 거짓말을 일삼는다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을 수는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정치인의 모습이 이 영화에서 좀 나올까요? 글쎄요. 저희 영화는 어차피 정치에 대한 영화라기보다는 정직에 관한 영화고 네. 코미디 영화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 이런 정치인이 올바라요라고 얘기하고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강요하는 부분은 없어요. 다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정치인은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것처럼 열정과 균형감과 그리고 또 책임감을 가진 분이면 참 좋겠다라는 것 정도죠. 네. 사실 저도 영화를 제가 직접 보고 감독님과 지금 인터뷰를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뭔가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수 없는 이 상황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요. 저도 꼭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지금 감독님의 이력을 쭉 보다 보면요. 물론 영화 감독으로서도 있지만 작가 또 연출자로서 2018년 이 동계올림픽 폐회식도 연출을 하셨어요. 이런 큰 행사들이랄까요? 혹은 뮤지컬은 정말 한 해 한 해 어떤 행사를 딱 치러내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이런 경험들이 영화 연출할 때는 어떤 도움으로 좀 작용을 했을까요? 일단 많은 도움이 되죠.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직이 뭐 오페라 감독이었다든지 뭐 바즈루아만처럼 그리고 공연 연출가 출신이라든지 또 영화 감독이었는데 올림픽을 연출한다든지 런던 올림픽만 해도 그렇고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조금 드러나는 것뿐이지 그렇게 뭐 일종의 이직을 했거나 겸직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올림픽 하면서 굉장히 좋은 점은 영화 감독으로서 좋았던 거는 일단 카메라를 동시에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영화 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해도 그 카메라 대수가 좀
그렇게 막 5대 이상 들어가기가 좀 쉽지는 않죠. 근데 네. 올림픽 같은 경우는 저희가 OBS 카메라가 한 35대, MBC 카메라가 한 35대 정도 돼서 70대가 동시에 스파이더 캠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카메라가 움직였었어요. 네. 그거를 하루만 관객 입장에서는 하루를 보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저희는 콘티 작업부터 시작해서 뭐 근 1년 전부터 콘티 작업을 쭉 시작하고 그리고 촬영도 계속적인 리허설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감독으로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과 협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행정가들도 계시고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스포츠 관계자분들, 조직위분들 각종 분야에서 나오는 엔지니어와 예술가들과 함께 만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 스태프만 해도 한 1,000명이 넘어가니까요. 예. 그런 사람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었던 기회도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스케일이 되게 커지게 되는 그런 경험이지 않았을까. 네, 스케일은 크지만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걸 옆에서 지켜보고 혹은 어떨 때는 제가 끌고 가면서 네. 살면서 이런 경험하기 어렵겠구나 싶어서 되게 감사했었어요. 네. 저는 뭐 영화도 당연히 기대되지만 앞으로 장유정 감독님의 행보랄까요? 이것도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 오늘 많이 들었는데요. 장유정 감독님한테 인생의 지침이 되는 영화 감독이 봉준호 감독이다. 뭐 이런 인터뷰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 너무너무 옛날에 했던 이거 어떻게 잘 찾아냈죠, 저희가. 네, 지금은 저뿐만 아니라 모두 다 그렇잖아요. 그 전 세계가. 아니 특히나 정말 그럼 이번 옛날인데. 아카데미 네. 보면서 너무나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교수님으로 그다음에 이제 영화 감독이 된 다음에 한 9-5번 술자리를 그것도 뭐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네. 앞에서 한두 번 마셔본 게 다예요. 그것만 해도 너무 영광스러운데 이제 한국 영화에 대한 위상도 높이고 지금 사람들이 다들 지쳐 있는 상태였었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같은 느낌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제 아주 초기작부터 팬으로서 사람들에게 어떤 꿈? 이것도 가능한 일이구나라는 희망을 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존경스럽죠.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이에요, 감독님. 짧게. 영화 정직한 후보. 이 주연인 라미란 씨가 관객 1,500만 넘으면 본인이 총선에 출마하겠다. 뭐 이런 아주 대찬 공약을 지금 내세운 상태예요. 네. 감독님이 또 공약 하나 하시죠. 제가 무슨 공약을 세우는 게 관객님들이 재미있을까, 뭐 영화에 도움이 될까 모르겠지만 뭐 굳이 한다면 라미란 배우님께서 총선에 출마할 때 묵묵하게 정직한 정책과 정직한 공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믿음이 갑니다. 네, 오늘 영화 정직한 후보의 장유정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